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어, 오늘 7월 2일, 3시 30분 지나고 있는데, 오늘 기사들을 통해서 한번 좀 삐딱하게,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많이 쳐냈어요. 중요 기사들이 많았었는데, 많이 쳐내고, 좀 집중적으로 몇 개를 좀 볼 생각입니다. 그 전에 좀 가벼운 기사들, 요런 거. 자, 한국 전략산업특별법 디스플레이 추가 검토를, 한다. 그죠? 중국이 맹추격에 지원이 필요하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반도체 특이 관련 업법. 그동안은, 일부러, 그죠? 좀 지원을 늦추고, 이랬었는데, 느낌이 그랬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중국한테 LCD도 1위 자리를 뺏겼잖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추진한다는 건 좋은 것 같고, 기술력 우리가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OLED 이쪽은 좀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OLED 관련주들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OLED 관련주.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사 한번 볼게요. 중국 북서부에 ICBM 지하 발사 시설 100여 개를 건설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중국의 북서부면은 어느 쪽인가요? 지금 최근에 미군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전 미군이 주둔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쪽에 지금 요거 ICBM 지하 발사 시설을 100여 개 건설 중에 있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미국도 다 알고 있고 하는 일들을, 그지? 카자흐스탄은요. 예전에 저 이스라엘에 있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옮기고 있잖아. 옮긴 나라잖아요. 수도에다가. 이거는 과거에 미래세상 초창기에 역사 부분에서 제가 올려드린 건데, 그거는 또 많이들 안 보시더라고. 또 재미가 없고 주식 얘기가 아니라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 역사를 알아야, 그죠? 역사를 알아야 어떻게 돼요? 국제 정세를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큰 돈을 움직이는 엉아들의 움직임을 좀 미리 알 수 있잖아요. 모르는 것보다 알고 대응하는 게 좋잖아요. 자, 어찌됐건 카자흐스탄은 그런 곳입니다. 분명한 건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미군 기지를 거기에 미사일 발사대 설치한다고 미군 기지를 그쪽으로 안 옮길까요? 오히려 건설을 부추기는 모습이죠. 먼저 미국에서 카자흐스탄에 미군 기지를 만들겠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건요. 오히려, 그죠? 도와주는 격이 되는 거다. 예전 구소련도요, 군비 증강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지고 망했잖아요. 지금 중국도 되도 않는 군축으로요, 요거 깡통차는 중국의 그림이 나오는지 좀 기대도 되고 흐름을 보자고. 근데 요것도 좀 이상한 게 중국이 하는 일마다 지금요, 엉아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 그치? 이런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 선택을 딱딱 해주는 것도 참 신기해요. 그런 식으로 엉아들이 뭘 하겠다 하면은 탁 받아서 뭘 하겠다 액션을 취해주는 것도 참 신기하다. 그치?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가볍게 그냥 보시고요. 자, 델타 변이 확산에도 민주노총에서 3일날 7월 3일날 서울에서 1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주말에. 사회적 거리두기 일주일 연장됐죠. 그리고 확진자가 지금 막 급하게 상승하죠. 이 타이밍에 대규모 시위가 를 준비하고 있다. 멋지지. 이것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런 건지, 아니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굳이 이렇게 모여서 하려고 하는 데는 다, 그지?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으나 미리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노조들이 움직여 줄 거다. 조만간 강성 노조들부터 시작해갖고요. 어떻게 파업 시위가 줄줄이 시작될 거다. 말씀을 미리 드렸었죠. 뭘 위한 건지는 세상을 바로 보면 보이는데 정말 새삼 그분들이 좀 위대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이 기사를 보면서 들었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분명히 여기 이쪽에서도 또 확진자가 급증하게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주일 연장했는데 그게 일주일로 끝날 것인지 그저 연장이 또 계속 될 것인지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죠? 자, 이런 기사가 또 나와요. 로봇이 배관을 접종하고 집을 짓고 자동화 공정 신기술을 당금질한다. 요런 기사요. 요런 기사인데 최근 요 3D 프린터, 그죠?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로봇 자동화, 3D 프린팅 등 미래 산업에서 신기술 개발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렇다고 삼성 엔지니어링을 바닥권에 있어요. 물론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도 바닥권에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도 잘 봐야겠지만 관련한 로봇 자동화,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쪽 관련주들도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고품질을 요하는 용접 또는 배관, 그죠? 이런 작업에 뭐가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똑같은 우리가 어디 가서 막노동 노가다를 해도요, 어디 기술이 있는 용접하는 기술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어때요? 더 많이 받죠. 그지? 잡부들보다는. 그래서 인건비가 참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또 뭐가 있어? 화학물질이나 가스 배관 들어가는 곳, 그죠? 선박이라든가 이런 쪽은 뭐가 있어요? 폭발 또는 화재, 가스 누출 이런 거에 대한 안전 문제로 일하는 시간 자체가요. 실제 작업 시간이 8시간이다. 그러면은 한 4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한 50% 정도밖에. 그리고 또 당연히 위험수당이나 인건비가 더 따르겠죠. 그죠? 또 기술을 요하는 거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요 배관사들이나 용접공들이나 용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경험이 어떻게 몸으로 직접 떼우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요? 필드에서 직접 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로봇을 조정하면서 그죠? 메타버스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내가 그죠? 나는 거기서 게임하듯이 조정을 하고 누가 로봇들이 직접 일을 하는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 의존하는 품질과 작업 환경, 그죠? 이런 게 좀 줄어들겠구나. 또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소리가 들린다. 회사 안에 AI에 축적된 디지털 자산이 점점 중요해지는, 그죠? 그런 기사인데, 그러면서 또 뭐가요? 이거는 결국에는 AI 그러면요. 4차 산업 그러면 맨 마지막에 따라오는 건 보안이에요, 보안. 어찌됐건 참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기업들부터 큰 자본을 움직이는 곳부터 서서히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그죠? 주변으로도 분명히 오고 있다라는 것도 느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요, 또 머스크 엉아가 나왔죠. 또 위성을 88기를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만 벌써 900개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스페이스X. 그죠? 우주 개발. 이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테슬라의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역시 우주산업 관련주들 계속 잘 봐야 된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사를 하나 볼까요? 자, 이건 좀 열받는 기사인데, 속보로 떴어요. 시진핑이 중화민족, 그저 인류 문명 진보에 불멸의 공헌을 했다. 어쩌고 저쩌고. 진해 공산당 100주년 기념, 그지?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거를 굳이 속보로까지, 그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속보로, 이게 뭐가 그렇게
속보로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하다 이제는 뭐 시진핑이 하는 헛소리 드림마저도 속보로 띄우는 저 언론들은 도대체 뭔지, 예? 어느 나라 언론들인지, 이걸 또 이런 속보들요 메인 화면에다가 띄우는 포털 다음은 또 뭐 하는 건지, 그죠? 그런 거는 조금 아니 진짜 친중을 하더라도 너무 대놓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다가는요 뭐 하다못해 김정은이 연설을 한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생방송하는 그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참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동북공정이나 이런 관련한 모든 기사들, 레고랜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다 잘라버렸어요. 오늘 좀 중요하게 할 얘기가 좀 볼 기사들이 있어서 일단 잘라버렸습니다. 자, 이제 중국 봤으니까 이제 북한 하나 봐야죠. 북한 내부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북한 코로나19 방역 중대 사건 발생 인정. 그죠?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것도 인정하더니만 이제는 막 인정을 하기 시작해. 그런 일 없다 끝까지 우기고 하던 북한인데 뭔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죠? 일이 동북아시아, 이놈의 한반도 이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지? 그래서 뭐 또 소설을 써봐야지 이제. 지금은 그죠? 결국에는 우리 형님들이 원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열세가 북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시작점이 또 한반도이기도 하고요. 북한, 그지? 지금처럼 한반도는 둘로 갈라져 있는 것보다는요, 그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열어가지고 유라시아로 뻗어나가는 에너지와 물류, 그 다음에 백신 이런 것들의 허브 역할을 우리가 하면서, 그죠? 하면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지? 교류를 하고요. 북한에 또 미국과 북한의 연락사무소가 또 개소가 되고, 뭐 이런 그림을 소설처럼 써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은요, 만주 지역의 분할 독립을 또 이끌어내고요. 북한이, 그러니까 중국이 쪼개지면서,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한 자유통일, 그죠? 남한과 북한이 자유통일되는 그 그림은 좀 물 건너간 것 같아. 국제정세 움직임에 이 풀낸 움직이는 게 그건 좀 물 건너간 것 같고 계속 얘기했던 연방체제 국가의 탄생. 3연방, 그죠? 남한, 대한민국, 북한, 만주. 이렇게 3연방. 그거는 뭐 최초의 국가 형태를 띄었던 고조선도, 그죠? 어떻게 세계의 연방체 국가를 띄었었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요. 새로운 유엔이 이름이 바뀔 텐데 가능성이 높은데요. 새로운 유엔 본부, 이 연방 국가, 그죠? 소위 말하는 우리 그냥 듣기 편하게 코리아 연방, 고려 연방제 이거 아니고 코리아, 그죠? 코리아 연방. 이름이 뭘로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유엔 본부가 온다, 그죠? 이전 이 그림으로 이전한다, 그죠? 이쪽으로 온다, 뭐 이런 그림으로 가는 중에 지금 북한 내부에서 뭔가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걸 뭐 조금 더 진하게 소설로 쫙, 이건 소설이에요. 제가 그냥 내피셜이니까 좀 진하게 써보자가 이거예요. 이미 북한은요, 이건 사실인 것 같아. 북한은 권력 구도가 좀 분산되고 바뀌는 거는 이전부터 있었어. 그죠? 이미 북한은 유엔 사령부의 지도하에 체제 변화를 하고 있는 중으로 보여진다. 소설입니다, 이거는. 북한에서 식량 자체 조달 어렵다고 하잖아요. 대놓고 하잖아, 김정은이. 조달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급한 대로 남한의 우리 사병들의 식량, 그죠? 그거를 북한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우리나라 지금 군대에서 급식 관련한 뉴스들 막 개판이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아니, 생전 그런 일이 없다가, 그죠? 뭔가 좀 소설이지만 그럴싸한 소설, 그지?
북한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이 무너진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는 거죠. 공산당이 무너졌을 때, 북한군 또는 남한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엔군, 그죠? 유엔군 소속으로 남한군과 북한군이 함께 만주에 들어가서 주둔하고, 그죠? 시료 지배를 하고, 뭐, 이런 그림을 할 수 있도록 작게에 맞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지? 앞에서는 대놓고 못하지만 지금 뒤에서는. 그래서 그 장비들이 미군으로부터 대량으로 들어온 것까지는 우리가 기사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해봤잖아요. 그죠? 너무 빨리 앞서 나가는 건가요? 뭐 아니면 말고, 그지? 소설인데. 뭐 이런 식으로 향후 고토수복의 플랜 A, B, 이거는 뭐 다 물 건너간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플랜 X. 그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에 계속해서, 연방제 국가가 탄생한다. 미국 주도하에. 그죠? 미국 주도하에. 그리고 그 연방제는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 얘기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요 그림이요. 빨리 전개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여간, 뭔가 요즘 심상치 않아요. 대북 관련주들 조정시마다, 급할 필요는 없어. 조정시마다 시간을 두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등 시에는요, 또 챙겨줘야 돼. 그러면서 시간을 두고, 올라가면 챙겨주고요. 팍 튀어 올라가면 챙겨주고, 내려오면 또 다시 사고, 뭐, 요런 대응이 좀 필요하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어요. 사갖고 그냥 끌고 간다 이거보다는, 대응을 좀 하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요 기사를 한번 볼까요? 좀 재미있는 기사. 이제 뭐 대강 다 쳐내고 오늘 요 정도 한 요 기사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받는 질문들 중에요. 가장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3월 달에 있을 대선에서 그 정치적인 얘기라서 저는 뭐 모르잖아. 근데 대선에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넘기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미, 한 분을 얘기했죠. 이분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전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이분이 누군지도 잘 몰라. 몰랐을 때부터, 그죠? 유심히 좀 봐야 된다. 라고 했던 분이 계시죠. 그런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요 분이죠. 요 분이시죠. 이렇게 봐도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뭐 민주당 쪽에 이광재 의원인데 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요거요. 암호화폐 광재 코인을 발행해서 어떻게 선거 자금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신선하지. 신선하죠. 펀딩을 하고 과거 선거에 보면은 선거 펀딩을 하고 뭐 떨어지면 어쩔 수 없고 뭐 나중에 뭐 집 팔아서 갚든 아니면 안 갚든 그지? 당선되면은 뭐 돌려주든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했었잖아요. 근데 시대에 발맞춰서 그죠? 4차 산업 시대에 엉아들 어젠데 딱 발맞춰서 어떻게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을 해서 그걸로 선거 자금을 모으겠다. 그죠? 뭔가 좀 앞서가는, 그지? 앞서가는, 지금 현재 대선 주자들 중에서 좀 앞서가는 대선 주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 치부를 막 드러내면서, 그러고 있다가, 이게 조용히 있다가, 대선 출마만 안 먼저 딱 해놓고, 조용히 있다가요, 아직은 뭐 거의 희망이 없는 상태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고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이제 슬슬 발동을 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거, 그죠? 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런 건 좋아. 이런 접근 방식은 좋은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건,
완전 극악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인데. 요거는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잘만 하면. 그리고 반대로 이거는 뭐 꽃 피우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도박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엉아들과 사전에 뭔가 협의가 있다거나 뭐 이래서 요걸로 요런 그림으로 지금 선거에 임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면 요 비트코인 광제 코인을 발행하는 게 저게 된다 그러면 저거는 신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앞서 나가는 쟁쟁한 대선 주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분이 또 희한하게 그지 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엉아들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게 이제 나타나겠죠. 계속 얘기했듯이. 그런데 반대로 이게 만약에 독단적으로 좀 뛰어나고 앞서가는 그런 생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거라면요. 이건 골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그치? 최근 계속 이 기사로 나오는 그런 이상한 사건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조금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상반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대신에 저는 그래요. 저는 이분을 뭐 지지하거나 전혀 그러지는 않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관심 있게 뭔가 사고를 칠 수도 있다. 내년 대선 때 민주당 경선에서 되면은 얘기는 달라져요. 확 분위기가 바뀌죠. 안 그렇겠어요? 경선에서 되면 그러면 이제 급물살을 타면서 얘기가 또 확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 자, 뭐 어찌 됐건 요 기사를 딱 보는 순간 떠오르는 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희망대지, 그죠? 희망대지가 떠올랐어요. 전 노무현 대통령도 어땠나요? 그 당시 전략을 가만히 생각해봐봐. 누가 된다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어떻게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막판에 결국엔 됐죠. 응.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엔 됐잖아. 요런 그림을 요분도 딱 그리는 게 아닌가라는 광제 코인 희망되지.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좀 잘 봐야 되는 또 그러니까 엉아들이라고 저만 엉아들이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좀 친중 쪽에 이분이 속해 있는 뭐 여시제라는 곳이 친중 성향의 그쪽이긴 한데요. 또 그 여시제라는 게 싱크탱크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 보면 전부 미국이나 저쪽 서방 쪽에 엉아들의 단체들이야. 그래서 꼭 친중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엉아들과 같이 발맞춰서 그런 우리나라의 싱크탱크에 어때요? 행동대장이거든.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미 벌써 1년 전, 그지? 1년 정도 전부터 이분이 다음 대선에 좀 뭔가 일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계속 얘기를 했던 것 뿐이고요. 뭐 모르지 뭐 그죠? 지금 현재까지도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없어 보이는 가능성도 되게 만든다 그러면 엉아들의 위대함을 또 한 번 우리는 보게 되겠죠. 그지? 자, 만약에 이 코인이 발행을 성공을 해서 이 코인이 막 떡상을 하면요. 끝난 거예요. 이광재 이분이 대권에 가까워진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겠죠. 코인 가격이요. 결국에는 뭐야?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다 할 거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이분의 이 대선 출마 슬로건을 보면요.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거 뭐예요? 엉아들의 어젠다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 엉아들의 어젠다다. 4차 산업의 베타 서비스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이 성공을 거둬야 어떻게 된다. 전 세계로 4차 산업, 그죠? 전 세계를 갖다가 4차 산업 혁명으로 이끌 수 있다. 지금 엉아들의 돈벌이가 여기에 달려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 이 혁명은요. 베타 서비스는 성공적이어야 돼요.
그 전 세계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돼야 되고 한국에 와서 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 한국인들이 우수하다는 게 보여져야 돼. 그 밑밥 다 깔고 있잖아요. 각종 영화제에서 말도 안 되게 한국인들이 수상을 하고 또는요 케이팝이 뜨고 아주 오랫동안 지금 준비를 착실하게 해오고 있는 거죠. 왜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을 좀 깔보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만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엉아들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판 자체를.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죠? 음악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화적인 것부터 해서 젊은 층들부터, 서양의 젊은 층들부터 지금 생각과 사고를 좀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요. 이건 제가 뭐 수년 전부터 떠들었던 내용이고 이게 엉아들의 어젠다이기도 하잖아요. 만들려고 하는 엉아들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모습이다. 이 슬로건만 딱 봐도 그죠? 자, 누군지도 몰랐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이분. 근데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3월달까지 대선 전까지 좀 지켜보면요, 뭐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 대선 결과 저는 이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렇다고 뭐 잘 몰라요라고 대답하지만 요거는 제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고 예전부터. 근데 요즘에는요, 요번에 이제 지금이 19대죠. 그지? 20대 대통령 요번에 3월 달에 선거에서 뽑히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 누가 될지. 그거보다는 뭐 요분도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저는요. 그다음 선거. 그다음 선거. 그다음 선거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슬슬 저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미리. 아직 5년도 더 남았잖아. 그런데 지금 미리 뭐 지인들한테는 뭐 술자리나 이런 데서 조금씩 얘기는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지금 처음 언급하는 것 같아요.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 생각은 이래요. 지금 미리 조금 얘기하자 그러면 아마도 여성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 21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리고 연예계 쪽에 스타 출신, 별의 출신, 스타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의 나이가 당선됐을 때, 그러니까 뭐 2027년도인가요? 선거가 그때 나이가 최연소 31세. 31세여야 돼. 그게 맞아. 31세 여성 대통령, 최연소 여성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좀 말 같지도 않은 햇소리 또 이게 당연히 제가 생각해도 햇소리, 그러니까는 소설이잖아요. 햇소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떠드는 게 아니라 엉아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천문, 별자리. 그걸 토대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예요? 천문은 하늘의 별자리.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춰서 거꾸로 맞춰가다 보니까 하늘에 떠있는 별자리에 그걸 따라서 역으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요 31세 최연석. 지금 31세가 아니죠. 그때 당선됐을 때 당선된다 그러면 당선됐을 때 나이가 31세. 지금은 뭐 20대 중반 정도 됐겠네. 그죠? 그런 인물이 하나 떠오르는 게 역으로 추적하니까 나오기는 하더라고.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뭐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는 대한민국을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이 한반도 다음 세대 지금 이 시대의 중심이 된다 했잖아요. 전 세계에. 그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그림을, 큰 그림을 엉아들이 그리고 있는데 이 큰 엉아들이 그리는 큰 그림을 담을 수 있는, 오늘 마감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큰 정치인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근데 안 보여. 그죠? 그 정도 그 정도 그릇이 되는
정치인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엉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31세 여성 최연소 대통령. 그것도 연예계 스타 출신. 아마도 가수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뭐 훈련하고, 그죠? 준비하고, 그런 사람이 되겠죠. 된다고 하면 소설이니까. 근데 현 법대로라면요. 현재의 법대로라면 31세 대통령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피선거권 자체가 40세야. 만 40세. 그죠? 하지만 최근에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 자, 보세요. 대통령 최근 기사요. 6월달에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제한 위헌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슬슬 나와요. 그치? 젊은 친구들이 하다 보니 제1야당 당 대표가 35세에 젊은 친구가 하고 있잖아.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어. 법에서 제한돼서. 그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슬슬. 그러면 엉아들이 이거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그 다음 대통령을 제 소설대로라면 그 다음 대통령의 31세의 최연소 여자 대통령을 스타 출신의 연예계 출신에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젊은 야당, 말도 안 되는, 누가 봐도, 그죠?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당대표를 만들어냈고, 그죠? 그러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법을 개정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보세요. 정의당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주장에 이낙연도 2030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또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보세요. 요 아까 봤던 기사에 자, 이준석 제1야당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 그지 35세 마흔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정의당에서 유호정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나와 슬슬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이분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하면서 관련 규정 개정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으며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대통령 피선거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그치 전방위적으로 다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 뭔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지 요게 뭔가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기사를 딱 보면서 좀 생각을 했거든. 이게 뭐예요? 제가 그냥 뭐 별자리 그러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엉아들의 스타일을 잘 봐봐. 과거에 제가 미래 세상에서 역사 쪽 초반에 역사부터 할 때도 미리 다 얘기했어요. 하늘의 뜻, 그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이게 뭐야? 에저 오브 소빌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근데 그게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엉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하늘의 뜻, 별자리. 그거를 땅에다가 그대로. 엉아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왔어. 그 근거를 제가 영상으로 다 남겨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많이 안 보시더라고. 그죠? 엉아들은요, 하늘의 뜻, 즉, 천문을 이 땅에 이루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죠? 그걸 알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근데 우리가 그 무지해갖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지. 근데 그걸 조금 알고 나면요, 이게 예언이 돼버려. 희한하게. 그 하늘의 뜻대로 그동안 이 땅의 현실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야. 그것도 근거로 제가 영상으로 남겨놨다 그랬죠. 그치? 그럼 앞으로도 그 하늘의 뜻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요. 천문을 좀 알 수 있다면 그거와 큰 자금, 엉아들의 자금, 요거 연관성 또는요
엉아들이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연관을 지어서 볼 수만 있다 그러면 엉아들이 하늘의 뜻을 그죠?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미리 예측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맞으면은 진짜 돗자리 깔아야 돼. 직업을 바꿔야 될 수도 있겠네. 그지? 요즘 백수 돼갖고 힘든데, 직업을 돗자리 까는 쪽으로 2027년도 되면은 딱 나이도 적당하고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 그죠? 물론 요것도 이런 것도요.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하다가 이게 뭐 난간에 부딪히거나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수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플랜을 하나만 짜놓는 게 아니라 엉아들은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를 딱 짜놔. 그리고 순서별로 진행을 하지. 그죠? 그리고 엉아들 스타일이 또 어때요? 뭔가 일을 벌리기 전에 미리 암시를 해줘요. 그죠? 여러 군데다가. 여러분들 그거 많이 느끼시죠? 미리 엉아들이 잘 스스로 암시를 해줘. 그게 엉아들의 습성이에요. 그건 뭐예요? 고대 샤머니즘. 응. 샤머니즘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천문에서부터 왔어. 하늘에서부터. 그죠? 그래서 뭐야? 역사 막 내용 과거 막 이게 올려놨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답변이? 댓글이나 이런 게 아이고 이제는 막 역사까지 공부해야 돼? 조회수가 없어. 근데요. 그걸 알아야 뭐가 돼. 역사도 알아야 되고요. 지금 얘기한 천문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게 많아. 그래야 엉아들이 하려고 하는 엉아들의 큰 자금이 움직이는 데가 어느 쪽이고 그걸로 하려고 하는 게 뭔지 미리 알 수 있다 그러면 미래 세상을 먼저 알 수 있다 그러면요. 로또 번호를 먼저 알 수 있다 그러면 사두면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 돈을 벌려면 이제 역사 공부, 천문 공부 해야 된다는 얘기요. 쉽게 말해서. 아예 모르고도 할 수 있지만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고 하면 더 편하고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치? 자, 요 정도, 좀 재밌게, 좀 얘기해보려고 다른 거 다 집어치웠는데, 자, 오늘 내용은 좀 재밌기도 하지만 조금 무겁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정리하자 그러면, 대북 관련주 잘 봐야 되죠. 계속. 그 다음에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고 있는 3D 프린터, 요 기술. 우주에 나가는 게 이제 좀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어. 3D 프린터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연관되는 우주항공 산업. 요쪽 관련주들. 잘 봐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스마트 팩토리, 로봇, 요쪽 관련주 잘 봐야 되고, OLED 관련주들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델타 변이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또 서울 시내 한복판에 10,000명이 넘는, 10,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모여서 또 뭐 한다고 하는데, 그죠? 시위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분명히 확진자가 늘어나야 확 증가가 돼야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그 시위를 못하게 막을 거 아니요. 그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진단 키트를 비롯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적인 여행이나 그죠? 요런 쪽은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 그지? 자,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막 치고 갈 때. 근데 바닥권에 있거나 가던 놈이 좀 눌려주거나 할 때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긴 있겠죠. 자, 오늘 마감 방송에서도 4차 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희망적으로 설명을 약간 드렸는데요. 요거는 좀 필요성이 있어. 한번 날 잡아서 실시간 방송 때 한다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국제 정세를 모르고 큰 자금의 줄기와 방향을 모르고는 투자를 한다는 건 뭐예요? 사실 힘든 세상이에요. 지금은요. 대놓고 하고 있거든. 지금 미리 다 얘기해줘. 빌 게이츠가 나와서 얘기해주고요. 그지? 또 누가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할 거다 다 얘기해주는데 몰라. 그리고요, 심슨이라는 만화에서 얘기해주고요.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얘기도 해주고요. 카드를 만들어서 얘기도 해주고 게임에서도 얘기해주고
그죠? 영화에서도 얘기해주고, 드라마에서도 얘기해주고, 다 해주는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거. 하늘의 뜻을 공부하면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지? 어찌됐건 모르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들보다 알고 있으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죠? 맞든 안 맞든, 다양한 사고로 생각을 하면은, 접근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조금은 나도 모르게 달라져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스스로를 느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 한쪽으로만 바라보고 그지? 그런 거보다는 좀 열어놔야 돼.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도 좀 재미있고 뭐 그런 기사들 가지고 좀 삐딱하게 그죠? 포기했어. 이제 뭐 이렇게 막 내용이 이러면은 광고 못 달더라고요. 광고 필요 없어요. 저도 광고 수익이 안 나와도 상관없고 그래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제가 또 뭐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태그를 달거나 뭐 이렇게 그러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써. 그냥 영상만 올려. 우리끼리 놀자는 거야. 우리끼리 알자는 거야. 뭐 이걸 갖고 막 그럴 것도 아닌 거고 그죠? 그래서 매번 똑같습니다. 조회수 보면 그지? 그리고 조회수가 올라갔다 내려가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 뭔 짓거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도 재미있는 기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